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C 바이에른의 콤파니 감독은 레버쿠젠과의 챔스 2차전을 위해 보움과의 경기에서 선발 명단을 확 바꿨습니다. 그 결과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지만 강등권 16위 팀 보움에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라파엘 게헤이로의 두 골로 처음엔 앞서 나갔지만 그나브리의 골대를 강타한 페널티킥에 이어 팔리냐의 퇴장은 결정적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보움에게 홈에서 졌습니다. 우승 라이벌인 레버쿠젠도 브레멘에게 2실점으로 경기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상황은 비르츠가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입어 교체된 점입니다. 알론소는 챔스 16강 2차전을 위해 휴식을 주려고 비르츠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전반전에 실점으로 뒤졌고 알론소는 후반전에 비르츠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비르츠는 브레멘 수비수 미첼 바이저에게 발목을 밟혔고 8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비르츠 외에도 자카와 탑소바 선수에게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골키퍼의 선발 출전 경기는 패배로 마무리되었고 강등권에게 졌는데 큰 비판은 없네요. 부상당한 마누엘 노이어를 대신해 출전한 21세의 분데스리가 데뷔전. 우르빅은 이번 시즌 미넨에서 뛴 네 번째 골키퍼입니다. 발로 공을 다루는데 자신감이 있었지만 실점한 3골 모두 선방 기회가 없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그러나 잡을 수 있는 것은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84분에 돌진하는 브로친스키를 상대로 말이죠. 빈센트 콤파니 감독은 선수를 많이 바꾸었고 선발 선수 11명 중 10명이나 바뀌었습니다. 다이어는 수비 중앙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대0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반 18분 골키퍼가 다이어의 헤딩슛을 코너에서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후반전에는 수비진을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일본 선수도 선발 라인업에 들어와 백포의 왼쪽 풀백으로 뛰었습니다. 이토는 공격적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그나브리에게 아름다운 패스를 전달해 1대0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를 통해 두 번째 골에도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역전당하는 상황에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최근에는 교체 선수로만 기용되었지만 이번에는 팀에서 알폰소 데이비스를 대신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강력한 왼발로 크로스바 아래를 겨냥해 14분에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8분 헤딩슛으로 리드를 2대0으로 늘렸습니다. 최고의 바이에른 선수였고 58분 왼쪽 골대 밖으로 슛을 해 3대1을 만들진 못했습니다. 선수들과 콤파니 감독은 오늘의 패배를 인정하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경기를 잘 시작했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다 득점을 하고 분위기가 바뀌었죠. 레드카드 이후에는 이 수준에서 90분 동안 집중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측면이 있는 축구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정말 잘했지만 실수를 했습니다. 페널티킥을 놓치고 퇴장당하고 골을 허용했습니다. 10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반드시 골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의 경기를 뒤로 하고 가야 합니다. 아마도 순위표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화요일에 완전히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만큼 분석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다음 경기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패배에 잘 대처해 왔습니다.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음 경기 대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것이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명이었는데도 우리는 2대1로 앞서 있었고 우리는 이 경기에서 이겨야 하거나 적어도 패배를 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움의 공을 뺏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거머쥘 자격이 있습니다. 팬들은 콤파니 감독의 로테이션에 의문을 갖고 있고 경기는 패했지만 레버쿠젠도 패했기에 안심하고 있습니다. 콤파니도 분명히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고 로테이션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콤파니는 오늘 경기로부터 배울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팔리냐와 우리와의 계약은 좋은 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보이 역시 바이에른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팀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등 후보를 상대로 홈에서 치르는 이런 경기는 2군의 선수들이 자신을 보여주고 앞줄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입니다. 평소에는 많이 뛰지 않던 선수들도 감독에게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 몸을 찢어야 합니다. 정말 한심하네요. 바이에른의 매우 폭넓은 선수단. 일부는 정말 바이에른 같지 않거나 더 이상 바이에른 같지 않습니다. 저는 바이에른이 팀으로부터 가능한 모든 것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에른의 경의를 표합니다. 사네, 그나브리, 코망, 키미, 밀러를 계속 활약시키세요. 이번 시즌에서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되는 단 한 경기였으면 좋겠어요. 좋은 출발이었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승리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나브리는 떠나야 하고 스타니는 센터백과 안 맞고 빨간색은 필요 없었는데 패스를 받은 후 발을 어디에 둬야 하나요? 오늘의 패배에 실망스럽지만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전반전에는 좋아할 점이 많았습니다. 레드카드는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리플레이를 여러 번 보았지만 여전히 매우 가혹한 스트레이트 레드라고 생각합니다. 의도가 전혀 없고 정말 운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움이 3골을 넣는 것을 막을 만큼의 골을 넣었어야 했습니다. 그나브리는 올해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현재 모든 대회에서 게이루보다 한 골을 더 넣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